문의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저번 시간에 인산이 다량 원소인데 식물이 실제로 먹는 양 자체는 많지 않다. 근데 인산은 또 토양에서 이동도 어렵고 흡수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인산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 많이 공급하니까 부작용이 발생을 한다 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럼 그 부작용 없이 인산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은 이동성이 낮고요, 불용화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하는 방법이나 시비하는 비중에 따라서 인산 공급의 효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이제 밑거름 형태로 인산을 공급하실 테니까, 그 밑거름 형태에서 로터리 하시면서 인산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일단 먼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동을 잘 안 하니까요. 그냥 땅에 이렇게 인산 알갱이를 뿌려줬을 때 그것이 근권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깊이 가리를 하면서, 경운을 하면서 인산을 공급하게 되면, 인산질 비료를 공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산이 표토보다는 심토 쪽에 가까이 존재를 할 거고요. 인산의 낮은 이동성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밑거름 주실 때 로터를 치시면서 인산질 비료를 같이 공급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산의 흡수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pH 교정이죠. pH가 낮은 경우, pH가 높은 경우 인산이 불용화되는 게 굉장히 다른데요. pH가 낮은 경우는 인산 같은 경우가 알루미늄이나 철이랑 금속계 미량 원소랑 결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pH가 조금 더 높은 경우는요, 인산이 이제 칼슘이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잘 녹지 않는, 땅에서 쉽게 불용화되는 물질입니다. 인산 칼슘이라든가 인산 알루미늄이라든가 인산 철 같은 거 전부 다 쉽게 녹지 않는, 쉽게 불용화되는 물질입니다. 그 말은 어쨌건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닌 중성에 가까운, 웬만한 작물들은 다 pH 6.5 정도가 최적에서 잘 자라니까요. 한 6.5 정도에 맞추시기 위해서 석회를 좀 공급을 하셔가지고 pH를 교정해라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pH가 되게 낮은 산성 토양에서도 인산은 불용화가 되고, 철 알루미늄이랑 함께 pH가 높은 염기성 토양에서도 칼슘이랑 불용화가 된다 라는 거니까, 그렇게 불용화 물질이 생기지 않게 좀 pH가 중성에 가까운 부분에서 좀 인산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게 pH를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석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인산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았는데요. 대부분의 무기태 인산은 다 정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비료의 무기태 인산. 사실 유기태 인산을 비료로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다 무기태 인산이죠. 그래서 사실 유기태보다는 무기태가 작물이 이용하기 훨씬 더 좋은 형태고요. 무기태 인산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정인산이고요. 이 정인산 자체가 물에 녹는 수용성이냐, 구연산에 녹는 구용성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 뿐이지 어쨌건 다 정인산입니다. 수용성 정인산은 말 그대로 물에 녹는 거고, 구용성 정인산은 말 그대로 구연산에 녹는 거겠죠. 이렇게 정인산 형태가 있고요. 또 폴리인산 형태가 있습니다. 정인산 같은 경우는 물에 녹건 구연산에 녹건 어쨌건 정인산이다. 근데 이 정인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인산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인산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가요. 어쨌건 분자 형태로 확산이 되니까 이동 속도도 느리고 이동하는 거리도 짧다, 2mm밖에 안 된다 라는 걸 따라가고, 요걸 조금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게 폴리인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밑거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성 정인산 제품이 100% 다 밑거름으로 들어갔을 때 빨리 녹죠. 빨리 녹으니까 아무래도 인산에 빠르게 흡수가 될 거예요. 근데 빨리 녹은 인산은 다 정인산 형태니까 빠르게 또 토양에서 불용화가 되겠죠. 근데 구용성 인산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녹겠죠. 수용성보다 조금 더 완유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어쨌건 이게 인산이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초기 인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화할 때도 되게 중요해요. 뿌리 발달뿐만 아니라 개화할 때도 인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꽃가루 신장이라든가 꽃가루 관의 신장이라든가 꽃가루 양을 늘리는 것도 칼슘이랑 인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붕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구용성 인산 같은 경우는 그때 이용이 못 되거나 또는 아니면 천천히 나중에 작물의 뿌리를 통해서 방출이 되는 구연산이 녹는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녹은 상태에서 또 정인산이니까 또 빠르게 불용화가 되겠죠. 폴리인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패턴을 가지는데요. 이제 폴리인산도 분해가 되면 정인산이긴 하지만 얘네가 분해가 되는 과정 동안 어쨌건 심토까지 이동하면서 뿌리 쪽에 세근 쪽에 좀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용화가 굉장히 적게 됩니다. 거의 나중에 정인산이 되기까지의 불용화는 굉장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수용성 정인산이나 구용성 정인산 그리고 폴리인산 뭐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어쨌건 이제 밑거름으로 시용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불용화가 되는 것보다는 수용성 정인산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용성 정인산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빠르게 작용을 해야 되지만 근데 구용성 정인산이나 폴리인산도 같이 혼합 시용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웃거름으로 사용하게 될 때는 이게 빠르게 작용을 해야 되니까 구용성 정인산의 사용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건 빠르게 꾸준하게 작용이 돼야 되니 수용성 정인산이랑 폴리인산이 혼합돼서 시비되는 게 제일 좋은 형태의 인산 공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산을 대부분 연면 시비로 공급하시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여쭤보세요. 인산 칼륨 같은 경우도 워낙 연면 시비가 요새는 횡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뿌리 발근제라든가 도장 억제제도 다 인산 칼륨이 들어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간혹 이제 폴리인산을 주는데 좀 주기 힘드니까 연면 시비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연면 시비는 사실 분자량이 작을수록 그리고 입자가 잘 붙어 있을수록 그리고 입자가 잘 표면적이 넓을수록 연면 시비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면은 분자량만 고려하면 당연히 정인산보다 폴리인산이 훨씬 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연면 시비 효율을 생각했을 때 폴리인산은 연면 시비에 그렇게 권장드릴 수 있는 비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건 물에 녹은 형태로 공급이 돼야 되니까 연면 시비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용성 정인산이 제일 올바른 형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저번 시간이랑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인산이 왜 중요한지, 이 중요한 인산을 어떻게 공급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지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